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이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 멀쩡한 공영방송 하나를 2년 넘게 천천히 고사시키더니 정작 대선 출마를 발표한 뒤 며칠 만에 물러났습니다. 항상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려는 겁니까?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방송 TBS를 다시 시민의 품에 돌려놓기 위한 싸움의 자리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난한 싸움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지켜온 TBS는 다시 공영방송으로 복원돼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먼저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삼창 해주십시오. TBS는 시민의 것, 제자리에 돌려놓아라. 방송 탄압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공영방송 보관하고 언론 자유 사수하자.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영방송 TBS 폐국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첫 마이크를 건네드릴 분입니다. 언론노조의 얼굴이자 TBS가 해체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함께 분노해 주신 분입니다. 언론장악이 시작될 때 늘 맨 앞줄에 서 있는 분,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을 첫 발언자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입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일정을 잡으면서 언론노조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제목은 공영방송을 해체한 자 무슨 낯으로 대통령 출마하나였습니다. 서울시민의 재산인 TBS를 폐국 위기로 몰아넣고 특정 프로그램의 비판적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의 방송국을 하나 통째로 해체하고 직원 수백 명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장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나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대통령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공동체, 새로운 보수 운운했습니다. 권력은 국민 통합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하다.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운운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후한무치합니다. 공영방송 TBS의 해체 과정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서울 시민의 입장이 아닌 시민 공동체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권력 보전만을 안중에 뒀던 자가 책임과 공동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습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는 용기는 서울시장으로서 TBS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기간 해제 과정에서 발휘돼야 했습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프로그램 하나 없애겠다고 직원 수백 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던 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약자와의 동행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TBS가 지금의 폐국 위기로 몰릴 때까지 오세훈은 서울시 의회 뒤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사실상 TBS 폐국 시도에 공범 역할을 해왔습니다. TBS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TBS를 주연기관에서 해제한 자가 바로 오세훈입니다. 이인체제 방통위에서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TBS를 그 구성원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자가 바로 오세훈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에게 투표하셨다면 그때 TBS 폐국을 예상하셨습니까? 당시 오세훈 공약 어디에도 TBS 폐국 얘기는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TBS의 기능 전환을 얘기했을 뿐이었습니다. 오세훈의 TBS 폐국 시도는 그래서 탈국민 사기극이자 권력 유지를 위해 비판 언론에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내란범 윤석열의 행태와 똑같은 짓입니다. 언론노조는 TBS 폐국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방송국 하나를 폐지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습니다. 언론을 탄압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언론노조는 수차례 윤석열에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철저히 무시했고 결국 파면됐습니다. 오세훈에게도 경고합니다. 공영방송 탄압을 넘어서 공영방송을 해체시킨 자의 정치적 운명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간다면 서울시장의 자리 보존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윤석열에게서 교훈을 찾는다면 TBS 사태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정상화 방안을 즉각 내놓으십시오. 그 정도의 책임과 용기도 발휘 못할 것이라면 즉시 시장지에서 내려오십시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1호인 TBS 폐국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민의 뜻을 모아서 앞장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TBS와 가장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체가 어디일까요? 바로 민원련입니다. 주민조례운동부터 시작해 거의 반년 넘게 TBS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준 단체인데요. TBS의 가장 든든한 이웃이자 동지이고 TBS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공동대표께서 발언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수정입니다. TBS 사태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위한 공적 미디어 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무능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시겠습니까? 내 뜻은 아니나 상황이 그렇다라는 식의 핑계 뒤에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이 공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을 위한 서울시장의 정치력을 지금 증명해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TBS에서 21년 후반부터 23년까지 시청자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정말 호우가 심하거나 폭설이 심한 날은 TBS에서 CCTV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다리 밑에 수위가 어떻게 됐는지, 눈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TBS 라디오와 또 TV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서울시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 공영방송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BS는 서울시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문제, 교통 문제, 재난 문제, 안전 문제를 집중해서 보도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서울시의 과거와 또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의미를 부여했던 방송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때에는 코로나 특보를 편성해 양질의 의료 정보를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발생한 재난 정보를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채널이 TBS였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이나 교통사고 소식을 알 수 있는 채널이어서 버스 기사님이나 또 택시 기사님들이 가장 애청하던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역 공영 방송을 두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두서없는 이런 짧은 말 몇 마디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정과 또 서울시 25개 지역구의 정책을 다뤄줄 서울시민의 방송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수도권 전 지역 시민들의 교류와 또 안녕을 위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몇 번이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TBS는 지난 35년 이상 동안 서울 시민에게 또 서울 지역을 더 가까이,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 충분한 능력과 실력을 보여준 방송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의 정책 능력을 증명하시려거든 TBS를 정상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울시민의 방송, 서울시민을 위한 공적 가치를 지켜내고 복원하는 서울시장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자 해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도 언론계의 또 다른 격전지에서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공영방송 YTN이 사용화된 현실,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그 속에서 김백 사장과 맞서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외치십니다. TBS의 민영화는 절대 안 된다고요. 전준영 언론논조 YTN 지부장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장 전준영입니다. 윤석열은 탄핵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은 지금도 공공기관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장악의 폐해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적 외압으로 폐허를 만들어버린 TBS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이 학력 검증 보도를 마음에 안 든다고 저번에 팔아넘긴 YTN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YTN은 여전히 엉망입니다. 내란 잔당 구구 유튜버 출신의 김백이 YTN 사장으로 버젓이 아직도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백은 YTN의 보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YTN은 여전히 내란 세력을 개개적 중립을 핑계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란 세력이 정당한 정치 세력의 하나로 다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려 한 그 위험천만한 세력이 정당한 정치의 영역에서 눈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YTN은 내란 세력에 장악당한 뒤 모든 공정방송 제도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보도국 사원들이 직접 뽑아왔던 보도국장, 보도책임장은 사장 한마디에 갈아치웠습니다. 공적 보도를 지킬 수 있는지 검증하는 사장 추천위원회 무시했습니다. 김백은 자신의 똘마니들을 모아서 보직 나눠먹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도가 망가지는 사이 새로운 최대주주 유진그룹은 YTN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보도와 방송 품질을 위해 열심히 해왔던 이 방송 품질을 위한 기술과 영상 조직을 통폐합했습니다. 모두 축소했습니다. 대신 돈벌이에 매출에 도움이 되는 조직들은 확대 개편했습니다. 보도 전문 채널이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자본은 방송의 공공성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이윤에 더 도움이 되는지만 고민할 뿐입니다. 보도 전문 채널을 천박한 자본에 맡길 수 없습니다. 정치적 외압 때문에 공영방송 TBS가 폐국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사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공영방송 YTN과 TBS를 정상 회복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의 회복과 정치적 독립을 완수할 때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복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TBS와 YTN이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저희 YTN 조합원들과 함께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정작 검열과 싸워야 했던 조금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언론노조의 투쟁 사업장 중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분이죠.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입니다. TBS에게 방심위는 아마 무시무시한 존재였을 겁니다.
방심위 시위를 근거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TBS를 편파 방송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TBS 탄압에 논리와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심의 통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TBS 프로그램이 방심위에 상정된 심의 건수가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는 각각 4건, 10건, 7건이었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35건, 23년도에 83건으로 급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얼추 종료된 24년도에는 2건입니다. 법정 제재 건수는 19년도에는 2건, 20, 21, 22년도까지 3년 동안은 1년에 1건밖에 없었는데요. 23년도에만 11건의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6년부터 방송이 됐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편파 방송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방심위가 어느 순간 갑자기 편파 심의를 했다고 보는 편이 맞지 않겠습니까? 류일임 씨가 방심위원장이 된 23년 9월부터 8개월 동안 TBS 방송을 23건 심의해서 법정 제재를 12건 결정했습니다. 법정 제재 비율이 50%가 넘어요. 전부 공정성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12건 모두 국민의힘이 민원을 제기했던 방송들이었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류일임 체제 이전 정현주 체제 방심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TBS 안건이 62건이 상정됐고 그중에 법정 제재는 단 1건이었습니다. 법정 제재 비율이 1.6%였어요. 그것도 공정성 위반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방송 보도에 대해서였고요. 같은 기간 동안 비교했을 때 정현주 체제보다 류일임 체제에서 TBS 법정 제재 건수가 12배가 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류일임 체제 방심위가 얼마나 편파 심의를 했는지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정치권에서 얼마나 방심위를 닥달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기도 합니다. 류일임 체제 이전 정현주 체제에서도 그렇게나 많은 안건이 상정됐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과 공원령 같은 단체에서 집요하게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류일임 체제 방심위는 TBS에 이어 MBC에 대한 표적 심의를 노골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지금 MBC에 대한 법정 제재는 법원에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TBS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끊어서 돈이 없어서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TBS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근거가 방심위의 표적 편파 심의였음을 법원에서 확인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이 TBS를 폐국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편 들지 않으면 편파 방송으로 몰아세우고 겁박하고 그런 모토 습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바로 TBS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왜곡된 그야말로 내란 정당입니다. 언론계 내란에 동원된 방심위, 방통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TBS 정상화와 공영언론 독립성 쟁취하는데 투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네, 연대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소중한 말씀 나눠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처럼 날이 많이 춥고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론 장악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는다는 걸 더더욱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굳은 결의를 다지며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TBS는 시민의 것, 제자리에 돌려놔라! 방송 탄압!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공영방송 복원하고 언론자유 사수하자! 네, 이어서 계속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중한 분들의 이야기 계속 만나볼 텐데요. 정말 반가운 얼굴입니다. TBS 기획작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제 TBS를 떠나 지금은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으로 전국의 방송작가들과 함께 싸우고 계신 분이죠. 오늘 다시 TBS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박선영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수석 부지부장 박선영,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전 TBS 작가 박선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TBS에서 도합 11년을 일했던 방송작가입니다. 8년은 비정규직으로, 2년은 정규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TBS에서만 기획할 수 있었던 수많은 양질의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청률과 제작비와 시장의 논리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기에 저의 자긍심은 상당히 그 어떤 방송보다 TBS 안에서 크게 발현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문화 프로그램 중에서도 국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송이었고, 영어 방송 안에서도 K 컨텐츠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때 그 밑바탕이 되는 전통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모두가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때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마이크를 갖다 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방송대상 수상 혹은 PD 연합회 수상 양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TBS에서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오세훈 시장 이전이었습니다. 타 방송사와는 달리 TBS는 공영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이 취임하고 의회 뒤에 숨어서 재정을 파탄내면서 이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재 저희 동료들이 8개월째 임금 없이 회사를 지키고 있지만 또 하나 방송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직군이죠. 방송 작가분들은, 프리랜서 작가분들은 애초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오세훈은 시민의 알 권리뿐 아니라 시민의 일자리도 약자 손으로 빼앗아 간 겁니다. 비정규직의 대표 상징인 방송작가 노동조합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시민의 방송이 시민으로부터 등져버리게 만든 원흉은 오세훈입니다. TBS 지원 조례가 계약되고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입니다. 비단 방송 작가뿐만 아니라 VJ, AD, 분장 모든 분들이 오세훈 때문에 약자 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제작비가 없어서 편집 프로그램조차 원고를 뽑아내 A4 용지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규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공의 책무를 폐기 처분한 오세훈을 규탄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짓밟는 편성권을 정면으로 개입하는 오세훈을 단죄하려 합니다. TBS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함께 시민의 알 권리, 오세훈을 책임지고 권력의 뒤에 숨어서 얕은 수작을 부리려다 주말 사이에 계산하고 내려오는 그 목소리 부끄러운 줄 아시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지금이라도 책무를 다하는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작가 지부는 공영방송의 회복 또한 오세훈의 단죄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TBS가 탄압당하던 시기 가장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분입니다. TBS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분이기도 하죠. 바쁜 일정 중에도 기꺼이 이 자리에 와주셨고요. 오늘은 청년 시민의 목소리로 함께해 주십니다. 유한나 전 TBS 시청자위원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3년간 TBS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했던 유한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오랜 기간 TBS를 지켜보고 애정어린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시청자위원회의 책임으로서이기도 합니다. TBS는 단순한 교통정보 제공 방송을 넘어서 서울 시민의 삶과 목소리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제를 미디어로 엮어내는 유일한 수도권 지역의 공영방송이었습니다. 시민영상 특이점, 우리 동네 라이브, 신박한 벙커, 각종 공공의료 및 지역문화 관련 보도까지 TBS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실험 정신으로 시청자에게 다가왔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보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작하고 시민의 삶을 시민의 눈으로 풀어내는 시민영상 특이점은 그 자체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다층성과 모순을 비춰내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서울살이와 독립영화 제작자의 삶, 가정박 청소년의 목소리, 장애인 차별철폐 현장의 기록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고 또 그 안에는 깊은 공감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TBS는 그런 소중한 실험을 이어갈 수 있는 힘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2023년 TBS는 혁신안이라는 이름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전면 폐지, 제작 자율성 축소, 공영성 해체라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을 전면 삭감한 상황 속에서 방송은 점차 오락성과 홍보성 콘텐츠로만 재편되었고 시민 참여는 형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TBS 경영진은 그 책임을 전임 대표나 방송인 개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콘텐츠 삭제와 손해배상 소송, 민영화 운운은 시민이 만든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틀자려는 정치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시민의 공론장을 지우고 미디어를 통제하려는 이 흐름은 단지 TBS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언론을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 그리고 이를 닮아가는 서울시의 모습은 너무나도 반복적인 역사입니다. 서울시장이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시민의 방송이 바뀌어야 합니까?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널리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까? 공정성과 비판성, 시민성과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공간이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TBS를 직접 들여다보았던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그곳에는 방송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 시민의 일상을 기록하며 자부심을 품었던 제작진들이 있습니다. TBS 민영화를 포함한 정치권의 언론장악 행보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선언입니다. TBS는 단지 방송사가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사회적인 기억이고 민주주의 실천의 공간이며 또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TBS를 복원하라. 그리고 시민의 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라. 그리고 이 사회에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모두 그렇지만 또 이분을 소개하려니 마음이 뭉클해지는 기분입니다. TBS가 힘들 때마다 구성원들을 대변해 주셨고 TBS 탄압 과정을 가장 오래 또 가장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지켜오신 분입니다. 김희경 전 이사의 발언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희경 전 이사의 발언 듣기 전에 이분의 소개는 저희의 또 삶이 걸려 있어서 심호흡을 하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끝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TBS 투쟁의 최전선에서 버티고 또 외치고 또 싸우는 사람입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 지부장 발언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시 행정의 총 책임자에게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경고하러 나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신은 공영방송을 없앤 대한민국 최초의 시장입니다. 당신은 시민의 방송 TBS를 없앴고 언론의 자유를 짓밟았고 시민이 만든 방송을 당신 마음대로 해체했습니다. TBS는 시민의 권리였고 민주주의의 장치였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등불이었습니다.
오세훈 당신은 권력을 이용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조용히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겁니다. 대선 출마는 책임이 아닙니다. 대기 종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에게 어떤 정치적 면죄부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당신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싸울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출연기간 해제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정치적 이유로 지워진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법의 언어로 끝까지 증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입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처럼 공영방송을 권력의 입맛대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오세훈 방지법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광장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과 함께 다시 목소리를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TBS는 시민이 만든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 복원될 것입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연대하고 끝까지 쫓아갈 것입니다. 정치인 오세훈의 이름 앞에 TBS 파괴범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니게 만들 것입니다. TBS 복원 없이는 다시는 어떤 공직에도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당신의 책임을 역사와 시민 앞에 반드시 남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지 당신 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TBS만을 위한 싸움도 아닙니다. 서울시 곳곳에서 언론, 인권, 복지, 문화, 노동의 자리를 빼앗긴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 싸울 것입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서울의 공공성, 우리가 다시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방송 TBS를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투쟁! 네, 이어서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분이죠. 김희경 전 TBS 이사님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투쟁하시는 그런 구호를 듣고 저도 좀 많이 가슴이 뭉클해졌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투쟁의 목소리보다 공영방송으로서 TBS의 그동안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공영방송으로서 전체 방송시장에서 우리가 공영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영방송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TBS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이 되면서 123억 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23억 원을 삭감하면서의 일성은 그것이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사업,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그리고 쓸데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일성이었고, 그동안 시민단체라든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해온 TBS의 예산색과 삭감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때부터 TBS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후로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의회와 함께 TBS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자구책을 써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은, 이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와 정체성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면 내가 좀 살려줘 보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이 입장에는 추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TBS의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관 개정을 하기도 전에, 즉 TBS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더 이상 종속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혹은 외부의 재원으로라도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방통위의 정관 개정을 요청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행안부에 폐국 요청을 하였고, 주요기관인 방통위가 정관 개정을 하기도 전에 폐국을 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외부의 지원도 못 받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TBS의 생존을 틀어막았던 당사자이고 장본인입니다. 서울시는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편성권과 독립권을 제한하고 폐국까지 몰아붙이는 이런 행위들은 세계 유례 없을 사상 초유의 언론 탄압이고 언론 압박이고 지금 KBS의 수신료 통합징수를 분리징수하는 것과 동일한 연장성산에서 공영방송의 재원을 말림으로써 아예 생존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기존의 의지와 다름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공영방송으로서의 TBS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재난재해방송에 서울시의 가장 앞장서는 방송으로서 TBS의 존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재원 조달 그리고 TBS의 가장 간판 방송이었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일 원인이 되었지만은 그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방송의 공영성에 어긋나는 그런 언론이었느냐도 나중에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기울어진 환경에서 TBS의 뉴스공장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철저하게 언론학자들이 내용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이건 나중에 기록으로 남겨서 공공성이나 객관성이라는 기준으로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공영방송 하나를 폐국의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옳은 일이냐에 대해서도 낱낱이 나중에 밝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TBS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운영과 그리고 실질적인 지위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저 역시 구성원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투쟁을 외칠 것을 약속합니다. 투쟁! 투쟁!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김성관 EBS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선환 언론노조 TBS 지부 공동 비대위원장의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TBS 언론노조 지부 공동비대위원장 김선환입니다. 아리랑 국제방송지부장 최의송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큰 힘을 받았습니다. 저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대선 출마를 예고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12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중군의 정권 창출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한다. 적발하정도 유불수다. 약자와의 동행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실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TBS를 무참히 짓밟은 자가 대통령 후보 운운할 때부터 자격조차 없던 인물이다. 무슨 낯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이제 와서는 무슨 염치로 약자 동행을 꺼내더라. 우리는 그가 서울 시민에게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오세훈은 공영방송 TBS를 철저히 파괴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던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을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고 정당한 공론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사실상 폐국에 이르게 했다. 권력이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 공영방송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었다. 오세훈은 직접 폐국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생명줄을 끊고 법적 지혜를 흔들고 방송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며 공영방송을 말살했다. 이런 모든 행정조치는 서울시장으로서 그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채 서울시의회가 결정한 일이라며 뒤에 숨었지만 시민들은 알고 있다. TBS의 차를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TBS는 단순한 지역 공영방송이 아니다. 그것은 시민 일상, 약자의 목소리,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사회적 다양성을 품은 공간이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권력 친화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 그 목소리가 불편했던 자들이 언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출연료나 편향성 등 프레임으로 TBS를 공격했고 오세훈은 그 공세를 기회로 삼아 서울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 TBS 파괴는 공영방송 존재 자체를 부정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행위다. TBS를 무너뜨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공영방송이 얼마나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가를 드러냈고, 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려 들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위법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무도하게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끝내 언론을 향해 부고령을 내렸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끝을 기억하는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파면 선고였다. 시민의 언론을 침묵시키고 비판을 지우고 조직을 파괴한 오세훈의 종착점 역시 그리 멀지 않았다. 꿈조차 꾸지 말았어야 할 대권 포기로 어제 오세훈이 할 일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에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게 진심이라면 서울시장으로서 스스로 행적부터 책임져야 할 것이다. 오세훈이 돌려놓아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이다. 민생, 노동, 기후상태, 인권, 미디어, 성평등, 사회복지 등 그의 임기 내내 주요 분야에서 축출된 공공성 회복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다. 시민의 방송 TBS를 복원하라. 공영방송 파괴를 시민에게 사과하고 정상화에 나서라.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책무다. 공영방송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공영방송 존립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 정권에 의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순간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우리는 그 껍데기를 거부한다. TBS는 서울 시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이다. 오세훈은 공영방송 TBS를 복원하라. TBS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아라. 시민의 명령이다. 2025년 4월 14일 언론 장악 저지 공동행동. 네, 김선환 언론노조 TBS 지부 공동 비대위원장 그리고 최의송 아리랑 국제방송 지부장님 기자회견 낭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TBS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방송국 그리고 마이크는 아직 시민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말하고 다시 만들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으로 그 모든 책임을 털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라진 공영방송, 그 무게는 여전히 서울시에 남아 있습니다. TBS는 시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공영방송이 복원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TBS는 시민의 것, 제자리에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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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탄압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네! 공영방송 복원하고 언론 자유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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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